나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치며 살았다.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 학교를 챙겼다. 내 젊음과 건강, 내 웃음과 눈물을 다 내어주며 살아왔다. 그런데 요즘 들어 집안이 낯설다.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는다. 내 말은 흘려듣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눈치만 살핀다. 나는 그 모습에서 내가 모르는 벽을 본다. 며느리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. 처음 시집 올 때는 참 고마웠다. 내 아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가정을 꾸려주었으니까.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아들과 나는 점점 멀어졌다. 아들이 나를 찾지 않는 건 며느리의 눈빛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의 마음이 달라진 건지 나는 알 수 없다. 다만 분명한 건 내 곁에서 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. 생일날 그 애가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판다. 엄마,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. 나는 큰 잔치를 바란 게 아니었다. 그저 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생일 축하해요.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을 뿐이다.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는 사치가 되어버렸다. 내 딸은 나보다 더 속이 상한가 보다. 며느리 동생을 붙잡고 너네 집이 우리 집 망쳐놨어 라며 소리를 높인다. 나는 그런 딸을 붙잡고 그만해라 이런다고 달라질 게 뭐이니 말리지만 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오른다. 어쩌면 딸은 나를 대신해 싸워주는 거다.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딸이 대신 칼이 되어 외쳐주는 거다. 식탁은 여전히 차려지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화목의 자리가 아니다. 밥그릇은 식어가고 말은 흉기로 변해 서로를 찌른다. 그리고 그 불길은 결국 내 아들의 얼굴까지 태운다. 나는 그 얼굴에서 질문 하나를 읽는다. 엄마 편에 설 거야? 아내 편에 설 거야?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지 않다.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. 나는 가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친다. 갓난아기였을 때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졸업식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아이.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. 나는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. 밤이 되면 집안이 적막하다. TV 소리만 웅웅 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나는 허수아비 같다. 옆에 있던 남편도 먼저 떠났고 딸은 멀리 나가 살고 아들은 옆 동네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 힘들다. 이 적막 속에서 나는 묻는다. 가족이란 뭘까? 피로 이어진 건가? 마음으로 이어진 건가? 나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한다. 아들이 나를 대면대면하게 대한다고 해도 며느리의 눈치만 본다고 해도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 하지만 이제 알겠다. 내가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가족은 모래처럼 흩어진다는 걸. 그래서 나는 조금 물러서려 한다. 내 자식들의 세상은 이제 그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.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. 물러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문 열고 들어와 엄마 밥 먹으러 왔어요. 그 한마디를 해줄까봐 오늘도 밥상을 차린다. 나는 더는 큰 바람을 갖지 않는다. 젊을 땐 집안의 기둥이 되고 싶었고 나이 들어서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저 내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났어도 마음만은 여기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. 내가 만든 밥상, 내가 걸어둔 커튼, 내가 닦아둔 바닥, 그 속에서 자란 기억들이 언젠가 아이들 마음을 두드리기를 아, 우리 집 냄새다 하고 웃어줄 날이 오기를. 가족은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. 피로 이어져 있어도 말 한마디에 벽이 되기도 한다. 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. 내가 흘린 눈물과 흘린 땀이 결국 이 집을 지켜줄 거라고.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. 조용한 집, 낡은 소파, 해가 기울어가는 창가에서 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엄마, 그동안 미안했어요. 그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.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줄 거다. 됐다. 밥 먹자.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테니까.